자신의 말처럼 거대한 물건 때문에 매번 눈물바람이던 어린 여자친구와 갈등하던 제가 어떻게 그녀의 어머니와 이런 위험하고 금지된 관계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은밀한 이야기를 낱낱이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박종민. 올해 23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청년이지만 저한테는 남들은 상상도 못할 고통스러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남자한테는 최고의 축복이라지만 저한테는 사랑까지 망쳐버린 남다른 사이즈 때문이죠. 처음에는 이게 남자한테 단점일 리가 있겠어 싶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가 지옥이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 앞에서 어깨 으쓱하게 만드는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대학 와서 첫 여자친구인 소연이가 생기고 처음 모텔에 갔을 때 현실을 깨달았죠. 너무 커도 재앙이라는 걸. 소연이가 처음 그걸 받아주는 순간부터 너무 아프다며 악을 쓰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오빠, 도대체 이게 사람 거야? 나 너무 아파서 거기 찢어질 것 같아. 제발 당장 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쾌락 대신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죠. 바로 멈췄지만 멈출 때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죄인가 하는 비참함이 저를 덮쳤어요. 그 후로도 만날 때마다 똑같은 문제는 반드시 반복됐습니다. 혈기왕성한 청춘인데 그녀를 미치도록 원했던 제 육체의 욕망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소연이는 늘 고개를 젖히고 저를 밀어내며 말했죠. 오빠, 나랑 자려고만 만나. 사랑한다며 왜 자꾸 그 흉측한 것만 들이대. 그 말에 저도 결국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고 싶은 거지. 그게 그렇게 나쁜 거냐고. 나도 이성이 끊어질 것 같아. 결국 저희는 자주 격렬하게 싸웠어요. 서로를 목숨 걸고 사랑했지만 육체적인 벽 때문에 매번 감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거죠. 술이라도 마시면 용기가 생길까 싶어서 억지로 취해보기도 했어요. 취하면 혹시라도 통증이 덜할까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요. 하지만 결과는 늘 참담했어요. 소연이는 서러운 눈물로 저를 온몸으로 밀어냈고 저는 또다시 죄인처럼 고개 숙인 채 무너져 내렸죠. 그럴수록 서로를 향한 사랑은 깊어지기는커녕 절벽처럼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연이는 울먹이면서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오빠, 우리 그냥 그런 거 아예 안 하고 지내면 안 돼. 그냥 손만 잡고 키스만 해도 난 진짜 충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팬티가 찢어질 듯이 통증을 느끼는 저에게는 영원히 발정 난 채 살라는 가장 잔인한 제안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첫사랑인 소연이와 그 간격을 결코 좁히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헤어진 이유를 말해주면 아무도 그 말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더라고요. 소연이와 헤어진 후 저는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어요. 사람들은 저희가 흔한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제 몸에 새겨진 그 거대한 흉터 때문이었죠. 아무리 사랑해도 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여자와 더 이상 희망 없는 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사랑한다면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결국 제 욕망과 상대의 고통 앞에서 사랑은 무력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포기할 수 없었고 소연이는 저를 감당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한동안 여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누굴 만나든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고통을 주는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은정이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다기보다는 저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처럼 느껴졌어요. 은정이는 키가 175cm가 훌쩍 넘는 장신이었습니다. 어깨도 넓고 체격도 건강하고 탄탄했죠. 처음에는 얼굴이 평범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꾸 보다 보니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도도하고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은정이에게 끌린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덩치였죠. 이 정도 체격이라면 나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기적인 기대감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탄탄한 몸을 볼 때마다 저의 고통스러운 비밀이 비로소 축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순수한 사랑보다 육체적인 해방을 갈망했던 겁니다. 은정이와 사귀기 시작하고 저는 숨 막히는 기대감 속에 첫 잠자리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 모든 것을 받아줄 여자를 만났다는 흥분이 저를 집어삼켰죠. 첫날 밤, 은정이의 탄탄하고 시원시원한 몸매를 눈앞에 두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은정이도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곧 강렬한 자극에 신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종민아, 너 진짜 엄청나다. 숨 막혀. 소연이와 달리 은정이는 비명 대신 황홀한 듯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장신에서 나오는 힘과 탄력은 제가 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쏟아부을 수 있게 해줬죠. 마치 뜨거운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파멸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종종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와 엄마의 관계라는 파괴적인 현실이 제 죄책감을 더욱 격렬한 쾌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정이의 속옷이 담긴 서랍장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금단의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었습니다. 은정이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고 했기에 저는 마음 놓고 혜연 씨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늦은 밤, 불 꺼진 집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갈망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미 우리 사이에는 되돌릴 수 없는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저희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죠. 저희의 격렬한 만남은 은정이의 문자가 가져다준 충격과 흥분에 힘입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침 해가 창문으로 스며들 무렵 혜연 씨는 나른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얼굴로 제 품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종민아, 오늘 은정이가 언제쯤 돌아올까? 혹시 모르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는 게 좋겠지. 얘가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제 안위를 걱정하는 듯했지만 사실은 저를 더 오래 자신의 곁에 두려는 은밀한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달콤한 구속감 사이에서 혜연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은정이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오후 시간까지 저는 은정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혜연 씨는 능숙한 솜씨로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고 저희는 딸이 보낸 이별 문자에 대해 태연하게 논의하는 이상하고 비밀스러운 부부처럼 행동했습니다. 은정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나도 알아. 하지만 몸이 안 맞으니 어쩔 수 없지. 이제 너도 자유로워진 거야. 혜연 씨는 제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우리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은정이가 저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이별을 얼마나 힘들어할지 상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혜연 씨와의 밤에 대한 극도의 죄책감으로 돌아왔죠. 오후 4시 무렵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혜연 씨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연 씨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놓지 않다가 은정이의 목소리가 가까워지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소파에서 일어나 엄마의 얼굴을 했습니다. 은정이는 여행의 피로가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오빠, 왜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문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연 씨는 화해를 주선하려 했던 것처럼 연기하며 나섰습니다. 은정아, 왔니? 종민이가 내 이별 문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길래 엄마가 집에서 이야기 좀 해보라고 불렀지. 서로 오해를 풀고. 오해라뇨? 엄마, 이별 문자가 왜 오해예요?
나 어제 분명히 헤어지자고 했잖아. 오빠, 우리 끝났다고. 은정이는 단호하게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애절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은정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알아. 하지만 사랑하잖아.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으면 다른 방법. 오빠, 이 문제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나는 오빠가 사랑하는 만큼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 오빠는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오빠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이제 그만하자. 은정이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향해 단호한 벽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결연한 태도는 저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혜연 씨와의 뜨거운 밤을 겪은 후였기에 은정이의 차가운 거부는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혜연 씨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은정이의 손목을 잡고 강하게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은정아, 너 지금 감정적으로 그래. 일단 엄마 방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를 향한 은정이의 분노가 혜연 씨에게 향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혜연 씨는 문을 잠그고 은정이에게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은정아, 너 지금 이별 통보하는 거 후회할 거야. 종민이 같은 남자는 다시는 못 만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남자를 놓치는지 알아? 은정이는 울분을 토하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나도 오빠 너무 사랑해. 하지만 나의 몸이 못 받아준다고. 매일 밤 고통 속에 울면서 오빠를 어떻게 계속 만나. 오빠는 날 사랑하는 만큼 날 아프게 하잖아. 은정이의 솔직한 고백은 혜연 씨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크기가 바로 자신에게는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혜연 씨는 조용히 은정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비밀스러운 제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혜연 씨는 은정이를 침대에 앉히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은정아, 얘가 지금의 엄마를 보기에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엄마 18살에 너를 낳고 버려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혼자 너를 키우면서 엄마는 늘 외로웠어. 옆에 남자가 없다는 것, 여자로 살지 못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뼈아픈 고통이었는지 넌 몰라. 엄마는 내가 종민이랑 헤어지는 걸 원치 않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외롭게 사는 고통이 뭔지 엄마는 너무 잘 알거든. 그리고 혜연 씨는 마지막 충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는 종민이의 모든 걸 받아줄 수 있어. 은정이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야? 혜연 씨는 망설임 없이 은정이에게 자신과 종민이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은정이의 이별 문자가 온 순간에 격렬한 만남을 가졌다는 최악의 사실은 숨긴 채 그저 종민이가 너무 괴로워하길래 위로해주다 우발적으로 선을 넘었다고 변명했죠. 은정아, 나는 너처럼 아프지 않아. 오히려 내 남자친구는 나를 여자로 살게 해줬어. 그리고 종민이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떠나면 이 남자는 무너져. 혜연 씨는 은정이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너는 종민이를 사랑하지만 몸이 안 맞고 나는 종민이의 몸을 받아줄 수 있어. 헤어지는 것보다는 엄마, 너, 종민이 세 사람이 이 비밀을 지키면서 같이 지내면 안 될까? 은정이는 자신의 엄마가 건넨 충격적인 제안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오빠랑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은정이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뒤섞인 울분이었죠. 엄마의 뺨이라도 때릴 듯이 주먹을 쥐었지만 혜연 씨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은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너는 종민이를 포기할 거야. 너의 고통 때문에.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생각해봐. 은정아, 내가 종민이와 헤어지면 종민이는 다른 여자를 만날 거고, 너는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는 내가 평생 외롭게 사는 걸 원치 않아. 혜연 씨는 딸이 종민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고통이 엄마와의 비밀 공유보다 더 클 것이라는 잔인한 계산이었습니다. 은정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 외쳤습니다. 헤어지는 것보다 엄마와 오빠의 관계를 묵인하는 게 더 지옥이야. 하지만 혜연 씨는 차분히 반문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아도 돼. 엄마는 내가 아파할 때 대신 그를 안아줄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여전히 종민이의 여자친구로 남을 수 있어. 이건 아무도 모르는 우리 세 사람만의 구원이야. 은정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향한 사랑이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이별로 끝나는 것보다 차라리 엄마와 비밀을 공유하며 곁에 두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문물범벅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 대신 오빠한테 절대로 티 내지 마. 나 오빠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혜연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어머니, 은정이는, 혜연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가슴을 가볍게 치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종민아. 이제 은정이는 우리 편이야. 우리가 서로를 놓지 않기로 했어. 다만, 이제부터 우리 세 사람은 아주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야 해. 잠시 후, 눈물로 퉁퉁 부은 은정이가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하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몸 때문에 가장 비참한 선택을 한 소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 슬픔,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로써 은정이의 집은 가장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는 세 사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딸은 남자친구를 곁에 두기 위해, 어머니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저는 억눌린 욕망을 해방하기 위해 가장 부도덕하고 금지된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은정의 눈물의 체념으로 세 사람의 비밀스러운 계약이 맺어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었고 은정이 역시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심적으로는 이미 지친 상태였습니다. 헤어지지 않는다는 가장 큰 명분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엄마와 남자친구의 은밀한 관계를 평생 묵인해야 하는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며칠 후 혜연 씨가 먼저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종민아, 너 혼자 자취하는 거 알아. 어차피 은정이 문제 때문에 우리 셋이 비밀을 공유해야 하는 사이가 됐잖아. 그리고 너도 이별의 충격 때문에 공부도 잘 안 될 거고 아예 짐 싸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요? 그건, 혜연 씨는 단호하게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은정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잖아. 헤어지는 것보다 옆에 두는 걸 선택했어. 하지만 내가 멀리 있으면 은정이는 불안해서 견디지 못할 거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공부도 못할 거야.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은정이는 매일 널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있어.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은정이를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려는 치밀한 전략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언제든 저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따뜻한 밥이라도 해주고 싶어. 매일 라면 먹는 거 안쓰럽다. 아들. 그녀의 아들이라는 단어와 묘한 시선이 뒤섞이자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은정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혜연 씨와의 금지된 만남을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이어갈 수 있다는 악마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은정이는 처음에는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오빠가 여기 들어와 살면 우린 너무 위험해져. 하지만 혜연 씨는 냉정한 논리로 딸을 설득했습니다. 헤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최선이야. 종민이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안도감을 줘야 너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아니면 종민이를 놔주든가. 결국 은정이는 이별을 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위험한 동거는 대학생 시절 내내 이어졌고 저희 세 사람에게는 비밀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혜연 씨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 밥상에서 은정이와 마주 앉아 대학 생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연 씨는 엄마의 얼굴로 저희 둘을 챙겼지만 은정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혜연 씨의 발은 테이블 아래에서 저희 발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은밀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은밀한 접촉은 밤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제게 짜릿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밤에는 파멸적인 욕망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은정이가 잠든 후 저는 마치 숙제처럼 은정이에게 짧은 사랑을 바쳤고 괴로워하는 그녀의 얼굴을 뒤로 한 채 혜연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혜연 씨의 침실은 저의 해방구이자 제 모든 것을 찬양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이 위험하고도 달콤한 동거는 제가 군대에 가는 시점까지 이어졌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은정이는 눈물을 흘렸지만 혜연 씨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종민아.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은정이는 내가 잘 돌볼게. 그리고 우리도 널 외롭게 두지 않을 거야. 군 복무 중에도 저희의 은밀한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휴가 때마다 저는 곧바로 은정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정이의 기숙사 방이나 저희의 자취방이 아닌 언제나 그 집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휴가 중에도 저희는 다른 방을 썼습니다. 은정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저의 갈망을 알았기에 혜연 씨의 역할을 묵인했습니다. 휴가 첫날 밤, 저는 은정이가 기다리는 방으로 갔지만 은정이는 지친 몸을 뒤로하고 일찍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잠든 은정이를 뒤로하고 혜연 씨의 방으로 건너가는 그 밤의 의식은 군 복무의 고통을 씻어주는 유일한 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혜연 씨의 침실은 군 생활의 모든 억압과 피로를 풀어주는 해방구였습니다. 그녀는 휴가 기간 동안 저의 모든 것을 가장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자유로운 남자로 돌아오는 저를 향한 혜연 씨의 노골적인 갈망은 저를 영웅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두 모녀와 같은 침대에서 지낸 적은 없었지만 다른 방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할 이 특별하고 위험한 관계 속에서 저는 금지된 행복을 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무사히 전역하고 대학을 졸업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의 관계는 가족의 형태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은정이는 졸업 후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종민아, 우리 졸업하면 결혼하자. 엄마도 오빠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거 좋아하실 거야. 은정이가 저를 사랑하고 곁에 두는 것을 간절히 원하며 저의 결핍을 엄마가 채워주는 방식을 묵인하는 이 관계를 제가 무슨 핑계로 끊을 것인가요? 세상에 이런 모녀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저에게는 자신을 아프게 하는 남자친구를 잃지 않으려는 순수한 여자친구가 있고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찬양하고 받아주는 뜨거운 여자가 평생의 반려자장모님과 되는 이룰 수 없는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 감정은 곧 은정이에게 더 잘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은정이를 더욱 애틋하게 대했고 그녀의 옆에서는 더없이 자상한 남자친구였습니다. 혜연 씨와의 밤의 관계가 역설적으로 저를 은정에게 더욱 헌신적인 남자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이 완벽하고도 파멸적인 동거는 제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위험한 줄타기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곁에 두고 가장 욕망하는 여자에게 밤마다 해방될 수 있는 두 얼굴의 삶 속에서
저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완벽한 균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